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한번 실패를 겪고 난 후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도전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요. 아마 또다시 좌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실패를 딛고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어느 청년의 좌충우돌 창업 도전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적이 드문 계단을 오르며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물건을 양손 가득 들고 가는데요. 유난히 조심스러운 움직임. 여기서 마시는 건가요? 네, 지금 셔츠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셔츠를 매일 입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기획하다. 사실 셔츠를 입으려면 빨래 후 다리미질을 해주거나 주기적으로 세탁소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귀찮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세탁과 다리미질의 귀찮음을 없애고 굳이 세탁소를 찾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잘 다려진 셔츠를 매일 아침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건데요. 심지어 맞춤 제작을 통해 셔츠 쇼핑의 번거로움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바쁜 현대인들의 빨랫더미에서 일상의 변화를 찾다. 직장인들의 출근 복장을 책임지는 배달의 청년을 소개합니다. 경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셔츠 정기 배송 서비스 위클리 셔츠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어쩌면은 창업을 꿈꾸시는 예비 창업자분들하고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제일 근거리에 있는 창업가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창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2015년이었고요. 그리고 근데 그때가 창업했던 때라고 딱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창업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사에 가서 발급받아 온 날이 창업했다고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와서 보면 어쩌면 우리 서비스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파는 것을 첫 번째로 구매해 주는 사람이 나타난 그날이 바로 우리가 서비스를 시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제가 첫 번째 했던 서비스는 약 1년 8개월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첫 번째 창업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저는 개인 커피숍 포인트 공유 서비스라는 앱 서비스를 기획을 했고요.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네에 있는 개인 커피숍에 가고 나서 받은 포인트를 다른 동네에 가서도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서비스를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와 그리고 같이 시작을 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이거는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서비스라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뭐 커피 잔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우리의 다 잠재적 고객이 저분들이구나. 그래서 사람들 정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사업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의 눈높이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은 즐겨 쓸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서 기획을 너무 오래 했죠. 그래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까지만도 1년 2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소비자 한 명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쏟아부으면서 우리끼리 될 거라는 확신으로 첫 번째 서비스를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를 실제로 출시를 하고 나서 정말 이 서비스를 쓸만한 소비자들을 이제 우리한테 모시고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들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서비스에 지금 이렇게 상세한 페이지들이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내 근처에 있는 커피숍이 어디 있는지 정도만 보여줘도 오히려 더 가볍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안에 고화질 사진도 담았고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모두 다 붙여놓았고,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작업을 이미 해놓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을 하더라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근간을 다 부정해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저도 그때는 이제 흔들렸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 8월 정도에 서비스를 접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진짜 돈이 안 남아서 같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정말 우리의 새끼 같은 서비스를 종료를 하고 났더니 굉장히 큰 공허함과 박탈감이 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계획, 다음 계획 같은 거를 세울 생각은 못했고 방에만 있었어요. 한 3주 정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방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문득 그때 당시 아쉬웠던 점들이 복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처음부터 우리 서비스를 쓸만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파악을 하면서 넘어갔으면 어떨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이미 첫 번째 서비스를 실패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돈 100만 원을 어디 옆에서 꿀 만큼 신용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서비스 때 이미 친구, 친척 돈들을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서비스를 뭔가 나의 궁금증, 지금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 하나와, 그리고 첫 번째 서비스 때 같이 도전을 했던 친구 2명이 함께 그때까지 제 옆에 남아 있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2명과 남은 돈 24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이것만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과연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두 번째 서비스를 시작을 해보았어요. 서비스 기획부터 철저하게 사용자가 쓸만한 서비스를 찾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우리가 큰 카테고리는 몇 가지는 정했는데, 이제 남성한테 정기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안에서 많은 회의를 거쳤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수십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해서 와이셔츠를 맨날 입고 출근을 하던 직군에 있었는데, 셔츠를 맨날 입고 빨고 다리고 하는 게 너무 반복이 되는 게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린 시절에 엄마가 교복을 방문에 걸어주듯이 누가 내 셔츠를 다 관리해주고 집 대문 앞에 걸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상상을 했었고요. 우리 안에서도 의견이 사실은 그때 갈라졌었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있어도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쓸 것 같았고, 그 얘기를 우리끼리만 며칠을 주고 받았어요. 근데 그때 또 느꼈죠. 우리끼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사용자한테 직접 물어보자. 어차피 우리의 정답을 들고 있는 거는 사용자니까.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전단지가 나갔을 때 반응이 있으면 우리 서비스를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근데 그때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첫날 전단지 뿌린 첫날부터 반응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더 발전을 시켜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창업이라는 과정이 계속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 우리가 사용자분들하고 호흡하고 싶은 그 단계들을 조그맣게 뜯어놓고 사용자들한테 말을 걸어보고 응답이 오면은 또 즉각 반영시키면서 조금 더 개선시켜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0월에 클로즈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11월부터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품 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소비자를 찾아내는 방식도 그렇고 전부 다 많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1인 남성 가구들, 1인 혼자 사는 남자분들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사용자들을 바라보니까 10분 중에 9분은 남자분이 맞는데 한 분은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여자가 있지 하고 그 사용자를 이제 추적을 해보다 보니까 신혼부부들, 임산부들이 저희 서비스를 또 즐겨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성분들한테 어필을 하였더니 지금 현재는 전체 10명 중에 한 6분 정도가 여자분이 가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사용자들이 답을 준 거잖아요. 너희 진짜 소비자는 1인 남자 가구가 전부가 아니야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계속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호흡하면서 다듬어가는 과정을 지금 아직 저희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가 한 3년 정도 지금 스타트업 쪽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창업을 처음 하자마자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 번째 만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나름대로 혼자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남들이 해주는 이야기 아니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쩌면은 거기서 캐치를 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 같은 이제 다수의 사람들, 창업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이후에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이시는 분들은 그 남의 경험에 빗대서 자기 경험을 다시 쌓아서 다음으로 가는 길을 캐치해 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과정의 힌트를 저는 첫 번째 사업에서 다 얻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 서비스에서 돈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막 돈을 잃어가면서 경험을 하세요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 그리고 상황들에 더 집중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도전을 한다면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경험에 집착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책이나 아니면 선배 창업가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해서 거기서 반영시킬 게 많이 생겼다고 할지어도 진짜 우리의 정답을 들고 있는 거는 사용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목소리를 더 집중하고 경청해서 우리가 뭘 반영시켜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매일매일 많이 고민을 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원할 때 우리의 서비스는 확장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가격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정답을 들고 있는 거는 사용자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저희도 명심을 하고 더 계속 우리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창업이라는 도전의 길 속에서 보다 많은 재미와 그리고 작은 목표들을 잘게 나누셔가지고 성공하는 재미를 계속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지루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하는 분들과 작은 성공을 많이 나누면서 원하시는 목표하는 바까지 성공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의 재미를 찾는 방법. 자신의 실패를 분석하라. 고객의 이야기에 집중하라. 타인의 경험을 수용하라. 네, 경험이 많은 또 밑바탕이 되었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한번 실패를 겪고 나서 다시 재기하기까지 또 힘든 과정을 겪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그 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설득하는 과정이 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팀원들을 불러 모아서 제가 설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함께했던 팀원분들이 남아서 저를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 서비스 아니면 제도전은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창업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대표님의 어떤 초기 자본금으로 계속 이게 사용자는 없지만 계속 이루어졌던 건가요? 네, 첫 번째 서비스 할 때는 나라 중진공 이런 데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예. 대출이 많았죠. 네. 대출을 또 받고 네, 빚도 지고 네. 그 나라에서 어떤 그 지원 네, 제도를 지원제도 활용하였고요. 합니다. 현재 그럼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처음 시작은 강동구 송파구에서만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분당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래도 매월 30% 이상씩 성장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한번 저희 서비스 들어오신 분은 저희 계속 고객 만족 되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서비스 들어오신 분은 90% 이상 다음 계속 재결제하고 계셔서 예. 복리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제 셔츠가 아니라 우리 대표님께서 수제로 셔츠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문 앞에다 이제 놔두고 그거를 또 입고 남들이 입었던 걸 또 입는 그런 네, 경우도 저희가 있겠네요. 처음에 아까 살짝 이야기 드렸던 저희 예. 상품 구성 부분인데요. 네네. 저희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남들이 입는 거 공유하는 모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셔츠를 저희가 다양하게 구비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 셔츠를 입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런 구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본인 남들과 쉐어하고 공유하지 않고 본인 전용으로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공유하는 모델하고
모델하고 그다음에 본인 전용으로만 입는 모델하고 두 가지 구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취향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뭐 선택을 하는 건가요? 네, 본인 전용 구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타일하고 뭐 카라 모양이나 커프스까지 다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맞춤 제작까지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제 문 앞에 대문에다가 이제 그 아침에 네. 놔두고 네. 갑니까? 네, 새벽 시간에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는 시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주에 입은 셔츠를 문에 걸고 주무시면은 예. 저희가 그 지정 배송일에 가서 회수와 동시에 배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탁이나 셔츠를 살 필요나 아무 과정 없이 그냥 예. 진짜 입기만 하면 되는 셔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걸어놓고 거의 우유 배달 네, 같은 맞습니다. 느낌으로 딱 놔두고 네, 우유 배달 아저씨분들도 많이 만나요. 도난 사고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도난 사건은 하나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많이 그 새벽에 문 앞에 배송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은 셔츠를 직접 제작하고요. 그리고 세탁과 다림질을 하고요. 그리고 네. 배송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셔츠를 직접 제작하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그냥 백화점이나 뭐 매장에 가서 샀을 때보다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네네.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안 나면 뭐 안 해야 되죠. 예. 네. 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리텐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이 사용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대표님이 생각하신 아이디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나으셨어요? 아니,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 하얀 셔츠를 매일 입고 다녔었는데 예. 너무 불편했거든요. 번거롭군요. 네, 그리고 세탁소가 또 일요일에는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맡긴 걸 못 찾아오면은 월요일 날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여서 네. 사실 지금 실제 저희 서비스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50대 분 공무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얀 셔츠만 딱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시는지.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우리 초기 사용자는 1인 남성 가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원룸촌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도 뭐 사실 그때보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 뿐이지 예. 우리 서비스를 쓸만한 사용자들이 어느 길목에 있을지 예상해보고 네. 그리고 그 길목에 찾아가서 도전해보고 예. 맞으면 조금 더 확대하고 아니다 싶으면 또 물러서고 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단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실제 오프라인에서 네네. 뭐 직접 찾아가는 행사도 하고요. 예. 그리고 SNS 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또 실패를 겪으신 다음에 정말 이제 생존이 걸려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내셨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또 강연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대표님이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도 이걸 골랐었던,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거였나요? 아까도 살짝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하나로 고집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와 이거다 하고 그걸로 결정지었던 건 아니었고 동시에 세 가지 아이템으로 전단지를 뿌려봤거든요. 아, 세 가지로? 네. 오. 그리고 그 지금 이 셔츠 아이템도 사실 지역마다 가격이랑 구성을 달리해서 전단지를 뿌려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피드백을 줄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뭐 단순히 우리는 셔츠 정기 배송을 하자 해서 뭐 같은 가격으로 딱 뿌리고 한 게 아니었고요. 네. 네, 그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동시에 진행했고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지금 위클리 셔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반응이 어땠나요? 아예 없는 것도 있었죠? 네, 즉각적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만 좀 대표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성공했던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데 실패했던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흠과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흠과요? 네, 흠난 과일들을 그 농가에서 그러니까 예. 낙과나 아니면 네 떨어진 과일들 수거해 와서 예. 네 아주 싸게 그러니까 어차피 맛이나 영양은 똑같은데 예. 네, 좀 싸게 1인 가구들한테 공급해 주면은 과일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리퍼 제품 같이 스크래치 좀 있고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네. 좀 싸게 그거 반응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요 고민될 정도가 아니었는데요. 예. 네. 근데 생각만큼 바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사용자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창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점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성 셔츠만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성으로 아이템을 확장할 생각은 있으신지 혹은 셔츠 말고 다른 아이템으로 도전할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서비스 사용자분들 중에서 타이나 아니면 여성 셔츠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클로징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 이게 공식 서비스화 될지는 아직 저희가 뭐 딱 기한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데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셔츠 정기 배송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저는 핸드폰 충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 충전기요? 네. 지금 충전하는 기간입니까? 핸드폰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들고 다니지만 사실 충전기가 집에서 꼭 충전을 해주지 않으면은 네네. 빛을 발하지 않는 곳에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해주기 때문에 두고 다닐 수 있잖아요. 제 네네.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셔츠를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매일 뭐 옆에서 일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분들의 그 다른 시간, 남은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예. 네,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전기 같은 일을 하고 네. 있다.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어떤 사용자분들에게 패션을 추천해 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향이 많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하지만 네. 출근 복장은 우리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고 믿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0대 광고 기업에 다니시는 과장님, 40대 공기업에 다니시는 부장님을 그 출근하시는 복장만큼은 저희가 잘 맞게 추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름진 셔츠가 있어요. 다리미로 다리면 쫙쫙 펴지잖아요. 네. 대표님의 앞날도 쫙쫙 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라임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든 탑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기초 체력을 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힘으로 언젠간 찾아올 거센 비바람 앞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할 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결정을 하시고 도전을 시작하셨으면 항상 지금 자기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계속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볼 시간. 성공 창업으로 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